반갑습니다. 최현국 소장의 상담 코칭 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15년 경력의 상담 전문가이면서 마스터 코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최현국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화와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나는 이런 현상, 자기 안에 어떤 부정적인 그 감정들이 갑자기 확 올라와서 나를 마치 뭐에 씌운 듯이 점령해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고통체 또는 업식 또는 까르마 또는 업장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자기를 점령하는 이 무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무의식적인 깊은 뿌리, 특히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쌓여서 똘똘 뭉쳐있는 이런 현상,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은 평상시에는 숨어 있다가 어떤 상대방이 작은 신호만으로도 갑작스럽게 확 올라와서 몸부터 떨리기 시작하면서 그 감정이 확 쏟아져 나가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고통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고통체는 우리 안에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 그 뭉쳐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들, 이런 걸 고통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 고통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겠죠. 자,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그 감정의 덩어리가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느냐,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부정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건을 의식화시켜서 이 사건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이걸 소화하려고 또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필요하면 소통도 하고 이렇게 직면할 수 있거든요. 이 감정을. 이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조금 귀찮기도 하고 또 여러 불편함을 우리한테 일으키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이 불편한 스트레스 사건이나 이 감정들을 차단하거나 억압하죠. 몰라. 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시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냥 자버린다든지. 그래서 나한테 발생했던 그런 부정적인 사건을 안정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는 이런 상태로, 이런 분들은 지금도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를 계속 자기 안에 쌓아두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원하지 않게 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우리 무의식에 유리조각처럼 이렇게 콕콕콕 박히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표인데요. 자, 위에 두 개의 수평선이 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내성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할 때 파란색 그래프처럼 이 스트레스 내성 범위 안에서 흥분도 했다가 각성도 올라갔다가 조절했다가 흥분했다가 조절하면서 찌꺼기를 남기지 않게 되는데요. 자, 빨간 선을 보시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각성 상태가 쫙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헬이라고 하는데 이 각성된 의식 상태를 툭 하고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면 이 각성된 정도가 확 떨어지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손발에 힘이 풀리면서 지금 이 상황이 잠깐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앞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엄마가 나한테 계속 소리 지르면서 히스테리 반응을 부릴 때 그전에는 무서워서 각성 정도가 높아졌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툭 끊어져서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엄마도 그냥 입모양만 보이고 이게 안 들리는 이런 현상, 이걸 헬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 안정적이지 못하고 자기를 양육해 주시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강하게 일으키는 반응 속에서 성장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리적인 반응을 방어기제로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해리의 방어기제를 발전시키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조금 힘든 상황이 처했을 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걸 그냥 둔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사건을 직면해서 풀어가려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툭 끊어버려서 그냥 몰라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묻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감정들이 다 유리조각으로 파편화돼서 무의식에 콕콕콕콕 박혀있게 되고, 이렇게 무의식에 박힌 이런 파편들은 나중에 무언가에 집착하고 강박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불안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폭발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이 모든 심리 증상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축적물, 고통체라는 것을 더 키우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현상은 우리 안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덩어리로 인해서 화와 짜증이 확 치미는 이런 현상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내가 마치 뭐에 씌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너무 났어.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그냥 식당 종업원들이 예의 없게 하는 그 행동에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폭발적으로 막 화를 내시기도 하고요. 식당에 가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분은 연인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빨리 답을 하지 않는 이유만으로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증상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막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누구 친구한테나 누구한테 조언을 했고 이게 올바른데, 이게 분명히 옳은 건데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에 답답해서 막 미친듯이 화가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에 갔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들, 양말을 그냥 벗어놨다든지, 밥을 먹고 찌개를 먹고 숟가락을 그냥 식탁에 올려놨다든지, 뭐 그냥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일들에 갑작스럽게 거칠고 날카롭게 비난하고 욕하고 악을 쓰는 이런 상황들이요. 우리 엄마들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특히 그날 하루가 몹시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자녀가 그날따라 씻지도 않고 자려고 하지도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막 화가 확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화와 짜증이. 자, 이 모든 경우를 그냥 쉽게 우리 안에 고통의 감정적인 덩어리가 있는데 특정한 신호로 확 올라오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고통체, 부정적인 감정의 덩어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무래도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씩은 약화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 고통체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고통체가 마치 하나의 생물이 우리랑 옆에 같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원시적인 지성이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스스로 재생산하고 자기 세력을 넓혀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생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통체는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의 찌꺼기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일정 주기 동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덩어리가 오지 않으면 스스로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력적인 영화가 막 보고 싶을 때가 있고 굉장히 잔인한 드라마 이런 걸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안에 고통체가 일종의 먹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체가 더 크게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으신 분들은 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고통체를 활성화시켜서 서로 싸우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별다른 말은 하지 않는데 저 사람 표정이 뭔가 나를 울렁울렁 자극하고 있어 라는 느낌이 드는, 그래서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말인데 불구하고 내 안에 몸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하고 싸울 것 같은 그 느낌이 일어날 때 있죠. 이런 경우는 상대 안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 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 덩어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서로 상호 역동적으로 부정적 에너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업식이나 이 고통체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를 점령해서 마치 그 순간에는 정말 뭐에 씌운 듯이 화를 폭발적으로 내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해야 될 그런 관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덩어리에 나를 잃어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안 좋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어떻게 줄여나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덩어리, 어릴 때부터 쌓여있는 무의식적인 깊은 뿌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나랑 함께 살아가는 굉장히 오래된 어떤 좀 좋은 친구는 아니지만 그냥 오래된 나랑 같이 사는 친구 정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 친구가 내 의식을 점령하러 올라올 때 이걸 조금 자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의식이 깨어있다라고 하는데, 울렁울렁 화 짜증이 올라올 때 여기에 완전히 동일시가 돼서 내가 화 짜증이 그냥 내 자체가 되는 이런 경우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를 놓친 거죠. 그런데 의식이 깨어있다라는 건 울렁울렁 짜증이 막 밀려오려고 할 때, 내 안에 이 짜증이 오래된 나의 무의식적인 친구가 또 오는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고, 이걸 그대로 알아차림하고 있는 상태, 자각하는 상태, 이런 상태면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통체는 깨어있는 의식에서 자각하고 있는 상태를 가장 싫어합니다. 이 고통체가 올라올 때 우리가 의식의 빛을 비출 수 있으면 이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자리를 이렇게 비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식을 점령하지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현상에 지배당하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잠깐씩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거. 자, 그래서 치유와 성장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유와 성장의 방향성은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들 있죠. 스트레스 사건들. 이 스트레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이전처럼 억압하거나 차단하지 마시고, 이 사건을 내가 그대로 좀 마주한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감정일지도 써보시고, 내 감정이 이랬구나 라고 감정도 만나주시고, 필요하면 이 감정에 대해서 누군가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으면 친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하고 얘기도 나눠보시고, 또 그 당사자와 소통할 수 있으면 소통도 한번 해보시는 거. 이게 이 고통의 축적물을, 부정적인 감정을 더 쌓아나가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차림하고 이 고통체가 활성화될 때 느끼는 거, 그리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바라보는 거, 이걸 한 차원 높은 의식 수준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차원 높은 의식 수준에서 바라보는 연습. 자, 마지막으로는 과거의 부정적 축적물을 녹이는 작업인데요. 심리 상담이나 집단 상담이나 아니면 개인의 성장을 위한 작업을 통해서 과거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심리적 상처로 남아있는 그 부정적인 축적물들 있죠. 내면 아이의 상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처를 따라가서 내 안의 상처를 끌어안고 애도 작업도 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에너지의 덩어리가 조금씩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게 내 의식을 점령하는 이 고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런 무의식적인 현상에 점령당하고 의식을 빼앗기는 현상을 이제부터는 조금 깨어있는 의식에서 멈춰보시고, 그리고 자기 안에 이런 무의식적인 작용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식의 빛을 비추는 작업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더 의식을 깨어나게 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